안녕하세요. 송영선 시사 360 시작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단식 의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자유한국당 당원이 아니고 자유한국당 의원 108명이 의원직 사퇴를 결심한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정말 사퇴서를 일괄 제출할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국회의원법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200명 이상으로 한다라고 국회의 구성 요건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으니 108명을 빼면 200명이 안 되니까 과연 국회의장이 그 사퇴서를 접수할지도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108명 정말 대단한 결기를 가지고 그렇게 할까요? 저도 같은 당 식구로서 이런 말 하는 것 그렇게 좋게는 안 들릴 겁니다. 더 진솔하게 얘기하자면은 공천을 앞둔 사람으로서 뭐 그중에 누가 공천위원이 될 줄 모르는데 전부 눈치 보고 있는데 이런 얘기하는 게 크게 득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더 크게 봐서 당이 가야 될 길 한번 오늘 제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젯밤 11시 3분 정말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황 대표를 살리신 거는 의무진도 아니고 비서진도 아니고 국회 고위당직자도 아니고 사모님이십니다. 사모님도 사실은 뭐 대표님을 한 뵙고 천막 안에 누워 계신 대표님을 한 뵙고 떠나려고 하는데 친척들이 와서 안색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대표의 안색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사모님에게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 병원으로 옮기자 라고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대표님이 주무신 줄 알고 좀 흔들어 봤는데 답이 없고 더 세게 흔들어도 답이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 굉장히 충격을 받아 고함을 질렀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바로 튀어나와서 여기 좀 와보세요. 누가 좀 살려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그때 텐트 안에는 당직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비서 밖에 서 있은 젊은 비서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매일 저녁 매일 아침 2시간씩 현장 취재를 하는데 어젯밤에는 10시 이전에 물러서 나왔습니다. 괜찮을 것 같다라는 당의 모 고위직의 얘기를 듣고 오늘 밤은 넘길 수 있을 거다 해서 카메라를 접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떠날 때까지만 해도 뭐 고위직 국회의원들, 최고위원들 그리고 꽤 몇 선씩 되는 의원들, 수석 대변인, 뭐 사무총장 다 있었어요. 그러나 11시 3분이라는 그 시점에는 당직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 말이 허위사실이라면 저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저는 당직자가 한 사람도 안 남았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냐? 그 사모님이 고함 지를 때 가장 먼저 텐트 안으로 뛰어 들어간 여자 의사 최모 원장이라는 분에 의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을 하는 이동욱 의사협회 회장, 지금은 보건복지부 당의 보건복지부 분과위원장을 하는 분한테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텐트 안에 못 들어가고 밖에서 기다리고 걱정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고함을 질러 뛰어 들어가 보니 텐트 안에는 체온기, 습도기, 뭐 소금물 하나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뭐 청진기 하나 없고. 그래서 그 두 의사가 황 대표의 몸을 들어 올리니 덩어리는 온통 오줌을 싼 것처럼 완전히 축축하고 사람이 죽으면 등이 방바닥에 딱 들어붙습니다. 땅바닥에 완전히 들어붙은 느낌에 두 사람이 드는데 몸이 천근만근이었다는 겁니다. 의식은 전혀 없고 만약 그 시간을 놓쳐서 아무도 이런 일도 없는 것처럼 주무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당직자들은 다 떠나고 생각하기도 끔찍합니다. 아침에 문안 인사한다고 눈도장 찍으러 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병원에 도착해가도 2시간이 훨씬 지나서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이 두 의사 선생 얘기를 오늘 들어보니 그대로 내사 상태가 되거나 그대로 죽는다는 겁니다. 정말 끔찍한 얘기예요. 근데 아침마다 점심때마다 미어 터지게 옵니다. 눈 맞추러, 눈도장 찍으러. 대표님 나 왔다 갔어요. 대표를 연세대 병원에 입원시켜놓고 난 뒤에 최고위원, 여성 최고위원 2분이 오늘부터 자기들도 단식하겠다고 나선답니다. 제가 듣기에는 왜 진정성이 별로 안 느껴집니까? 저는 단식 4일째 되는 날 당 고위직 모 분에게, 제가 그분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몇 차례나 얘기했습니다. 단 하루라도 좋으니까 국회의원 전원이, 그건 제 유튜브 방송에서 계속 되풀이한 겁니다. 여기까지 오는 걸 다 대표가 두려워하면은, 참 부담스러워하면은 의원회관 그 따뜻한 물 나오고 따뜻한 에어컨 나오는 데서, 보호자가 나 있는 데서 단 하루 108명이 같이 단식을 좀 투정해라. 그날 오후 의원총회가 있다는데도 결국 그건 통과가 안 된 모양입니다. 근데 왜 지금 와가 단식한다고 그래요? 대표의 텐트를 단 한 사람도 지키는 사람 없이 놔두고 떠난 고위 당직자들, 정말 당신들이 자유한국당을 끌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대표님도 이번 단식 정말 맨 땅에 헤딩한 단식을 한 겁니다. 단식하기 전에 2, 3일 식사를 조절하고 반드시 소금물이나 감입자 같은 비타민C를 공급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무지의 극치일 정도로 단식에 관해서는, 아니면 진짜 배짱 하나로 밀어붙인 진짜 맨땅 헤딩의 단식입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소금 하나 안 먹고, 소금물 하나 안 마시고, 비타민C 공급 안 하고, 소위 말하는 흔해 빠진 링거 하나 안 맞고 단식을 하면 얼마까지 견딜 수 있습니까? 보통 6일째부터 되면 사람이 못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FM대로 간 거예요. 물론 그건 단식의 FM은 아닙니다. 단식 그렇게 하면 사람 죽어요. 죽기 1초 직전에 실려 나온 겁니다. 2시간, 아니 단 몇십 분만 늦어도 그냥 그대로 간 거였어요. 그대로 조용히 죽은 겁니다. 살이 떨려요. 불안해요. 순번대로 지키지는 못할 망정, 아무리 대표가 고집이 세도 의사진들을 그 옆에 앉혀놓고 소금물을 먹게 하든 마시게 하든 감입차라도 마시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장이 괜찮은지 심장에 부담은 없는지 최종 결과 나와봐야 압니다만, 좀 숨을 돌릴 만하니까 대표는 다시 와서 그 비닐 천막 밑에 들어가서 다시 단식을 하겠다는데, 이번에 대표님이 단식하려고 다시 그 천막으로 오시려면은 108명을 다 데리고 오십시오. 안 오겠다 하는 사람은 과감히 치세요. 속에 넣어놓고 저놈 나쁜 놈 이럴 생각하지 말고, 아니면 혹은 뭐 자기 선택이니까 괜찮을 수 있다 이런 생각 마시고 과감히 치세요. 당을 위해가 하나 될 준비가 안 된 사람, 그런 사람을 기회주의자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집안을 치면 아버지요. 아버지가 몸져 누웠는데 자식놈들이 어떻게 됐는지 용돈 받아갈 생각만 하고 눈만 맞추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괜찮으면 지금 용돈 놀락할 때다. 아니면 눈치 좀 받다가 좀 깨날 때 되면 용돈 놀락하자. 저 와서요 용돈 좀 주세요. 오늘 아침에 내가 문 대통령 불과 400m 앞에 있는
길거리에 누워있는 사람 단 한 번도 내다보지 않으면서 국민이 먼저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거는 정말 야만적이고 겉다르고 속다르고 이중적인 그런 인격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근데 그건 더불어민주당이요. 그쪽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 칩시다. 자유한국당? 당신네들이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한미동맹 가치를 지키고 누구 한 사람 지소미아 지키겠다고 대표하기 전에 나서가 단식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청와대 길바닥에 앉아 50몇 티를 버티고 단식하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찬성하고 밤을 새고 세면바닥에 잠을 잤습니다. 단 한 명의 국회의원이라도 찾아와서 그 사람들 손을 잡아주면서 당신네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힘을 얻는다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김문수 지사한테 몇 명 찾아와서 인사한 의원은 있었습니다만 이런 당이 내년 총선에서 이기겠다고요? 이런 당이 당대표 혼자 산송장이 되도록 눕혀놓고 난 뒤에 이기겠다고요? 실천은 없어. 와서 폼나는 옷차림으로 왜가 와서 높은 구두 신고 와가 연설하는 거 외에는 없어.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어쩌면 더 실망할 게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실망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하면 저는 공천 받는 데에 그 어느 누구가 다시 공천 심사위원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좀 더 영리하다면. 근데 쟤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좀 더 영리해지는 것보다 우리가 문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한가하는 이유가 양심과 상식이 다 죽은 나라로 가는 데 대해서 분노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유한국당 자체가 지금 양심과 상식도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당의 고위직도 아니고 당직이 높은 사람도 아니고 그 뭐 이 테이프를 쳐놨어요. 그걸 넘어갈 자격도 없어요. 텐트 안을 들여다볼 자격은 물론 없죠. 거기에도 철저히 보초서는 거의 박근혜 때의 문고리 3인방 수준이라고 쑥덕거리는 수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함부로 얼씬거릴 수 없어요. 자, 그거는 대표의 위생을 위해서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철저히 지킬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라면 대표의 건강도 시시각각 챙기는 책임을 져야죠. 궁금하고 안타깝고 불쌍하고 고맙기도 하고 크리스찬들이 그 서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귀동냥을 해가 어떻게 돼가는지 조금이라도 듣고 싶어도 너무나 고귀한 분들이 거기에 진을 치고 있어 우리는 가까이 가가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멀리서 그냥 카메라로 그 천막 하나 정면 하나 그걸 찍고 있으면서 누가 들랑거리나 그 사진은 몇 장 찍으면서 2시간 3시간을 기다리고 앉았는 거예요. 물으면 어떻게 돼갑니까? 뭐 고비인데 오늘 넘길 것 같습니다. 당신이 의사야? 뭘 근거로 해가 지금 조사해보고 고비인데 오늘 밤 넘길 것 같아. 소금물도 한 잔 먹도록 권유를 못하고 단백뇨가 사흘 나흘씩 나오도록까지 그냥 쳐내버려 두고 있는 주제에 뭘 근거로 오늘 밤 넘길 것 같아. 사기 아니야? 그런데도 의사들이 들어가 보자고 하면은 허락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죽 답답하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도리어 엑스맨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 민심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한국당, 자유한국당, 저도 같은 식구입니다.
당신네들이 뭐 내가 목소리 크다고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아요. 저는 목소리는 크지만 정의감은 확실히 살아있습니다.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애국심도 확실히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대표에 정말 목숨을 던지는 무모한, 진짜 무모하죠. 맨땅에 헤딩하는 저런 식의 단식에 대해서 저는 단 하루밖에 동참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분의 애국심을 이해를 한다는 거죠. 왜 공수처 반대하고 왜 선거법 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지 100% 동감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침에 문 한 2시간, 저녁에 문 한 2시간. 절대로 내가 아침, 저녁 문 안 들었으니까 이때까지 제가 비난하던 당의 고위직 사람보다 낫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책임질 자리에 있지를 못해요. 가슴만 졸이지. 책임질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런 식대로 행동해가 되겠냐고요. 그런데 신문에 나오는 아침 기사를 보세요. 마치 밤새도록 보초를 쓰다가 자기들이 대표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커피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병원에 모신 것처럼 얘기해요. 적나라한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 조금 미화해가 표현하자면 아주 불편합니다. 그 말을, 그 기사를 읽는 순간 어디까지가 사실이야? 어디서부터 거짓말이야? 어디부터 시나리오를 이렇게 적당하게 매니큐어링 한 거야? 자, 그럼 지나간 건 지나간 것으로 칩니다. 의원 일괄 사퇴하려면 확실하십시오. 그것도 말만 지금 언론에 띄운 지가 며칠 됐어요. 거기까지도 생각하겠다. 어? 의원 사퇴를 안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하십시오. 대표를 대신해서 전원이 며칠간 단식하세요. 그런 결의가 없으면 지옵니다. 또다시 눈도장 찍게 내 이름을 올려가지고 대표한테 인심을 얻거나 나 이런 사람이 하고 확실히 가슴에 새기도록 이름자를 남기려고 하는지 몰라도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그런 쇼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은 당이 철저하게 철벽을 만들어 당 자체의 보호뿐만 아니라 당 내에서 내부 총질하는 그런 사람이 안 생기도록 단합하고, 이제 대표가 목숨 걸고 시작한 단식의 목표인 공수처법 반대하고 선거법 개혁한 것 원상복귀해서 밀고 나갈 것인가. 남은 대표를 제외한 108명 책임지고 해결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국민들은 당신들을 믿지 않습니다. 진정성도 믿지 않습니다. 희망도 갖지 않습니다. 표도 안 줍니다. 대표 단식에 대한 의원들의 태도를 보면서 또 한 번 국민들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대한 진정성을 테스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여러분들의 진심을 보여줄 때가 된 겁니다. 송영선 시사 360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격려와 응원을 해주신 송영선 시사 360 애청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